8월의 뜨거운 햇살이 병실 블라인드 틈새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에어컨 바람소리와 심전도 모니터의 규칙적인 비프음만이 312호실을 채웠습니다. 조혜원은 자신의 가운 소매를 걷어올리며 땀을 닦았습니다. 디지털 시계가 6시 5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곧 강민혁 원장이 올 시간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서 선생님? 원장님 올 시간이네요. 혜원은 생리식염수로 적신 거즈를 꺼내 침대에 누운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은주 37세. 2개월 전 새벽 도심 외곽도로에서 전복된 차 안에서 발견된 중증 뇌손상 환자였습니다. 강남에서 손꼽히는 신경외과 의사인 그녀의 남편 강민혁 원장이 직접 치료를 담당했고 진단은 식물상태 의식 없음, 자발적 움직임 없음, 인지 능력 없음이었습니다. 피부가 건조하네요. 보습제 발라드릴게요. 혜원은 은주의 얼굴에 부드럽게 크림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병원에 온 지 2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혜원은 은주에게 이상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다른 간호사들이 그냥 껍데기만 남은 사람이라고 수군거릴 때도 혜원은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를 느꼈습니다. 오늘은 정말 덥네요. 모두 바다로 피서가는 주말인데 당신도 바다 좋아하셨나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은주의 눈동자가 갑자기 움직였습니다. 무작위적인 안구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혜원의 눈을 향해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는 무언가, 간절함, 공포, 호소하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혜원은 흠칫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서 선생님? 지금 절 보고 계신 거예요? 혜원은 급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CCTV가 있는지, 누가 들어오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 제 말이 들리시면 눈을 한번 깜빡여 보세요. 3초, 5초, 10초. 시간이 흘렀습니다. 혜원은 자신이 미쳤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은주의 눈꺼풀이 천천히, 의도적으로, 명확하게 한번 깜빡였습니다. 혜원의 손에서 크림통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콩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을 구르는 통을 혜원은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야? 당신, 의식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은주의 눈꺼풀이 깊게 깜빡였습니다. 혜원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간호학과 수업 시간에 들었던 감금 증후군에 대해 떠올렸습니다. 뇌간 손상으로 신체는 마비되지만 의식과 인지 능력은 온전히 남아있는 상태. 하지만 민혁 원장은 분명 은주가 식물 상태라고 모든 의료진에게 공표했습니다. 혹시 한 번 깜빡이면 예, 2번 깜빡이면 아니오로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한 번 깜빡임. 혜원은 바닥에 떨어진 크림통을 주워들며 급히 생각했습니다. 만약 은주가 정말 의식이 있다면 그동안 이 병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당신은 서은주 선생님이 맞죠?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 한 번 깜빡임. 2개월 전 교통사고를 당하셨고 한 번 깜빡임. 혜원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사고, 정말 사고였나요?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2번 천천히 눈을 깜빡였습니다. 혜원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민혁 원장이 자기 아내를. 그럴 리가 없어. 강남 최고의 신경외과 의사가, 자신의 병원을 이끄는 의사가 그럴 리 없어.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혜원은 급히 눈물을 닦아내고 일상적인 간병인처럼 보이려 애썼습니다. 강민혁 원장이 완벽한 수트 차림으로 병실에 들어섰습니다. 186cm의 늠름한 체격에 잘생긴 얼굴, 40대 중반의 나이에도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그는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 신의 손이라 불리는 유명한 신경외과 의사였습니다. 조 선생, 오늘도 수고 많으셨네요. 민혁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는 혜원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매일 저녁 이맘때쯤 가져오는 아메리카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오늘은 체온과 혈압 모두 정상이었고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혜원은 최대한 평소와 같은 태도를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은주의 차트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됐군요. 이제 저와 아내가 좀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평소처럼 30분 정도 휴식 취하시죠. 네, 그럴게요. 7시 30분쯤 돌아오겠습니다. 혜원은 은주에게 마지막으로 눈길을 주었습니다. 은주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혜원은 더 머물 명분이 없었습니다. 매일 저녁 이맘때면 민혁이 아내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병실을 나서는 순간 혜원은 은주의 눈에서 읽은 공포와 호소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2주간 느꼈던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민혁이 다른 의사들의 진료를 극도로 제한했던 것, 은주의 혈액 검사 결과가 항상 비공개로 처리되었던 것, 그리고 매일 저녁 민혁이 직접 주사하는 특별 영양제. 혜원은 간호사 휴게실로 향했지만 마음은 이미 312호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말이 돼? 강민혁 원장 같은 사람이 자기 아내를. 아니,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뭔가 오해한 거야. 20분쯤 지났을 무렵 혜원은 휴게실 창문을 통해 민혁이 병원 주차장으로 급히 향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원래는 30분쯤 머무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혜원은 불안한 직감에 휴게실을 나와 312호실로 향했습니다. 민혁은 이미 병원을 떠난 것 같았습니다.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평소와 다름없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침대에 누운 은주의 입가에 혜원은 이상한 액체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다가가자 은주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혀끝으로 뭔가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서 선생님, 무슨 일이에요? 혜원이 은주의 입가를 닦으려 하자 하얀 알약 조각들이 혀끝에서 밀려나왔습니다. 은주는 약을 삼키지 않고 입안에 숨겨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죠? 처방된 약이 아닌데. 혜원은 알약 조각들을 수건에 싸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간호대학 다닐 때 약국에서 3년간 알바를 한 적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약재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약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원장님이 주신 건가요? 은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 번 깜빡임. 이 약이 당신에게 나쁜 영향을 주나요? 다시 한 번 깜빡임. 혜원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서 선생님, 지금부터 우리의 대화를 녹음할게요. 나중에 증거로 필요할 수 있어요. 괜찮으신가요? 한 번 깜빡임. 혜원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서은주 선생님과의 대화 녹음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15일 저녁 8시 15분입니다. 그녀는 핸드폰 메모장도 함께 켜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서 선생님, 원장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약을 주셨나요? 사고 이후부터인가요? 한 번 깜빡임. 그럼 사고도 사실은 원장님이 일부러.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 번 깜빡임. 혜원은 충격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왜 민혁이 이런 짓을? 혹시 이유를 아세요? 한 번 깜빡임. 혜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자음 모음판을 만들었습니다. 자음을 하나씩 말할게요. 맞는 글자에서 눈을 깜빡여 주세요. 천천히 할게요. 이 방법으로 혜원은 은주가 전하고자 하는 단어들을 하나씩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 단어 보험. 보험이요? 생명보험 같은 건가요? 한 번 깜빡임. 더 질문을 이어가자 30억이라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30억 원짜리 보험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한 번 깜빡임. 이어서 병원, 빚, 위기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원장님의 병원이 경제적 위기에 처했나요? 한 번 깜빡임. 그래서 보험금을 노리고 한 번 깜빡임. 회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메모장에 모든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자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원장님에게 다른 여자가 있나요? 한 번 깜빡임.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인가요? 한 번 깜빡임. 혹시 최근에 들어온 젊은 신경과 전문의 김태애 선생님? 은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 번 깜빡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경영 위기, 30억의 생명보험, 그리고 불륜. 강민혁은 완벽한 계획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서 선생님, 일단 저만 알고 있을게요. 내가 도울게요. 약은 절대 삼키지 마세요. 지금부터 내가 뭘 해야 할지 생각해 볼게요. 은주의 눈에서 안도감과 감사함이 느껴졌습니다. 회원은 그녀의 이마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 당신의 목소리가 되어 드릴게요. 회원은 병실을 나와 한적한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손에 쥔 하얀 알약 조각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어지럽혔어요. 핸드폰을 꺼내 친구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는 대학병원 약제부에서 일하는 약사였어요. 여보세요? 민지야? 혜원아, 웬일이야, 이 시간에? 미안해, 갑자기 전화해서. 지금 바빠? 급한 일이 있어. 민지의 목소리가 걱정스럽게 변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괜찮아? 나 때문이 아니야. 환자 때문인데. 지금 약 사진 하나 보낼게. 뭔지 알 수 있어? 혜원은 알약 조각들을 하얀 휴지 위에 올려놓고 사진을 찍어 민지에게 보냈어요. 봤어? 응, 근데 이거 처방약 맞아? 어디서 난 거야? 혜원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뭔지만 알려줘.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건 신경억제제인데 정확히는 중추신경계 활동을 억제하는 약물이야. 식물인간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는 거야. 의사 처방 없이는 절대 구할 수 없는 약인데 혜원의 손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확실해? 물론이지. 이런 약은 심각한 뇌질환 환자에게만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돼. 그것도 극소량으로. 누가 이걸 왜 갖고 있는 거야? 나중에 설명할게. 고마워, 민지야. 전화를 끄는 혜원은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강민혁은 아내를 식물인간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 이 약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실제로 죽이지 않고 살아있는 죽음 상태로 만든 것이에요. 혜원은 깊은 숨을 내쉬며 다시 병실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은주의 병실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깨어 있었습니다. 혜원이 문을 열자마자 그녀의 눈이 반짝였어요. 혜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약에 대해 알아봤어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이건 신경억제제예요. 의식은 있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약이죠. 은주의 눈에서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경찰에 바로 신고해야 할까요? 혜원이 물었어요. 은주는 2번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니요. 아직은 안 된다는 거죠? 증거가 부족한가요? 한 번 깜빡임. 예. 그럼 당신 가족에게 알려야 할까요? 누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죠? 자음 모음판 질문을 통해 혜원은 은주의 오빠 서민석이라는 이름을 알아냈어요. 그는 검사였습니다. 검사님이라. 완벽하네요. 연락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은주는 눈으로 자신의 핸드폰을 가리켰습니다. 아, 당신 핸드폰이요? 어디 있는지 아세요? 한 번 깜빡임. 원장님 사무실인가요? 한 번 깜빡임. 혜원은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어떻게든 찾아볼게요.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은주의 눈에 걱정이 서렸습니다. 괜찮아요. 조심할게요. 혜원이 미소 지었어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혜원은 은주의 손을 부드럽게 쥐었습니다. 비록 은주는 그 손길을 느끼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혜원은 그 온기가 전해지기를 바랐어요. 내일 아침 일찍 올게요. 그때까지 약은 절대 삼키지 마세요. 뱉을 수 없으면 혀 밑에 숨겨두세요.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혜원은 부드럽게 그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약속해요. 다음 날 새벽 5시 혜원은 병원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아직 대부분의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일하는 층으로 올라가기 전에 비상계단을 통해 4층 강민혁의 개인 사무실이 있는 층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어요. 혜원은 민혁의 사무실 앞에 섰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어요. 그녀는 간호사 키카드를 꺼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카드는 민혁의 사무실을 열 수 없지만 혜원은 IT 부서에서 일하는 동생에게 부탁해 카드의 접근 권한을 몰래 수정해 두었어요. 제발 열려라. 혜원은 중얼거렸습니다. 카드를 대자 초록색 불이 깜빡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혜원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무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의학 학위증과 상장들이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두꺼운 의학 서적들이 꽂혀 있었어요. 은주의 핸드폰 어디 있을까? 혜원은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서랍에는 서류들만 가득했어요. 그녀는 민혁의 책상 위에 놓인 캐비닛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잠겨 있었어요. 열쇠가 필요하겠군. 혜원은 책상 주변을 살폈습니다. 병원장답게 철저한 성격인 민혁이 열쇠를 사무실에 두지 않았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꼼꼼히 살펴보던 중 컴퓨터 모니터 아래 작은 자석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기 있었군. 혜원은 열쇠로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서류 파일과 함께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상자를 열자 은주의 핸드폰과 지갑, 그리고 결혼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찾았다. 혜원은 핸드폰을 들고 전원 버튼을 눌렀어요. 배터리가 거의 없었지만 다행히 켜졌습니다. 화면에 비밀번호 입력창이 나타났어요. 젠장, 비밀번호가 필요하잖아. 혜원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은주에게 물어봐야 할까? 하지만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그녀는 직감적으로 비밀번호를 추측해 보기로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일이나 기념일을 비밀번호로 사용한다고 생각했어요. 은주의 생일, 병원 기록에서 봤던 기억이 났습니다. 혜원은 89만 411을 입력했어요. 실패, 다른 숫자, 결혼기념일. 혜원은 민혁의 책상 위에 있는 사진 액자를 봤습니다. 사진 뒤에 작은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우리의 결혼식 2015년 5월 22일 150522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이 열렸어요. 됐다. 혜원은 서둘러 연락처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시옷으로 시작하는 이름들을 찾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서민석 오빠를 발견했습니다. 혜원은 자신의 핸드폰으로 번호를 옮겨 적었어요. 그리고 은주의 핸드폰을 원래대로 상자에 넣고 캐비닛을 잠갔습니다. 열쇠를 제자리에 두고 사무실을 빠져나왔어요. 병원 외부 정원에 도착한 혜원은 벤치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서민석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민석님께 저는 강민혁 원장님 병원의 서은주 환자분 담당 간호사 조혜원입니다. 귀하의 여동생 서은주 씨에 관한 매우 중요하고 긴급한 일로 연락드립니다. 가능한 빨리 통화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강민혁 원장님께는 절대 이 연락에 대해 언급하지 말아주세요. 5분도 채 되지 않아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서민석입니다. 누구시죠? 남자의 목소리는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원입니다. 서은주 씨의 전담 간호사입니다. 동생이 어떻게 된 겁니까? 무슨 일이 있나요? 혜원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민성님, 지금 드릴 말씀이 믿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당신 동생은 식물인간이 아니에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요? 서민석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혜원은 몸을 숙여 주변을 다시 한번 살폈어요. 제 말이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은주 씨는 의식이 또렷해요. 그녀는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이해해요. 그냥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뿐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매형이 식물 상태라고. 민석의 말이 잠시 끊겼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있어요. 은주 씨는 눈 깜빡임으로 저와 소통해요. 한 번 깜빡이면 예, 두 번 깜빡이면 아니오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혜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말이 가져올 파장을 알았어요. 뭐라고요? 말씀해 보세요. 강민혁 원장이 은주 씨에게 약물을 투여하고 있어요. 신경 억제제예요. 식물 상태처럼 보이게 만드는 약이죠. 원장님은 은주 씨를 일부러 이런 상태로 만들고 있어요. 전화 너머로 날카로운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증거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약물 샘플이 있어요. 은주 씨가 삼키지 않고 뱉어낸 거예요. 그리고 녹음도 있어요. 은주 씨와 제가 눈 깜빡임으로 나눈 대화를 녹음했어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전화 너머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이 장소를 옮기는 듯 했어요. 이제 말씀하세요. 왜 매형이 이런 짓을? 보험금이에요. 30억짜리 생명보험이 있대요. 그리고 병원이 경영 위기에 처했다고요. 게다가 원장님에게 다른 여자가 있어요. 뭐라고요? 병원의 신경과 의사, 김태희 선생님이요. 두 사람이 연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민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조 선생님, 이런 주장은 매우 심각한 겁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전 은주 씨를 돕고 싶어요. 그녀는 지금 감옥에 갇힌 것과 다름없어요. 자신의 몸 안에 갇혀서 모든 것을 듣고 느끼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원은 민석이 생각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면 안 됩니다. 민석이 마침내 말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해요. 강민혁 같은 명의에게 이런 혐의를 제기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제가 오늘 병원을 방문하겠습니다. 평소처럼 동생을 보러 온 척하고요. 그때 조 선생님과 만날 수 있을까요? 가능해요. 제가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해요. 좋습니다. 오후 3시쯤 가겠습니다. 그때까지 아무에게도 이 일에 대해 말하지 마세요. 특히 강민혁에게는 절대로요. 알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전화를 끄는 혜원은 근무 시간까지 카페에서 기다렸어요.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맞는 걸까? 만약 자신이 오해한 거라면? 강민혁은 존경받는 의사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아내를. 하지만 은주의 눈빛을 떠올리자 모든 의심이 사라졌어요. 그 눈에는 분명한 공포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짓일 수 없었어요. 오후 2시 혜원은 평소처럼 병원에 출근했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인사를 나누고 312호실로 향했어요. 안녕하세요, 서 선생님. 오늘은 어떠세요? 은주는 평소와 같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혜원을 보자마자 반짝였어요. 혜원은 은주의 귀에 가까이 대고 속삭였습니다. 오빠분께 연락했어요. 오늘 3시에 오신대요. 은주의 눈이 커졌어요. 혜원은 은주의 활력 징후를 체크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혈압은 정상이네요. 맥박도 안정적이고요. 오늘은 창문을 좀 열어드릴까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혜원이 창문을 열자 신선한 여름바람이 병실로 들어왔어요. 그녀는 창가에 있는 화분의 꽃에 물을 주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은주에게는 얼마나 소중할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서 선생님, 조금만 더 참으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정확히 3시, 서민석이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혜원이 말했어요. 민석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180cm가 넘는 키의 단단한 체격, 30대 후반의 나이였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생을 보러 왔습니다. 네, 서민석 님이시죠? 저는 조혜원입니다. 두 사람은 짧게 눈빛을 교환했어요. 민석은 침대 쪽으로 다가가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주야, 오빠 왔어. 은주의 눈이 민석을 향했어요. 혜원은 조용히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잠시 나가 있을게요. 아니요, 조 선생님. 같이 있어 주세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제가 동생과 이야기하는데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혜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민석은 은주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주야, 지금 내 말이 들려? 들린다면 한번 눈을 깜빡여봐. 은주는 천천히 하지만 뚜렷하게 한번 눈을 깜빡였어요.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세상에. 그는 혜원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충격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더 물어볼게. 민석이 다시 은주에게 말했어요. 매영이, 강민혁이 너에게 약을 주고 있니? 한번 깜빡임. 그 약 때문에 내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거야? 한번 깜빡임. 사고도 그가 일부러 일으킨 거야? 한번 깜빡임. 민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았어요. 이게 말이 돼? 그는 의사야. 게다가 내 남편이잖아. 혜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자원모음판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혜원의 안내에 따라 그는 은주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혜원은 그들의 소통을 돕기 위해 단어를 메모했어요. 약 30분의 대화 끝에 그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민혁의 병원은 지난 2년간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과 강남의 대형 병원들과의 경쟁으로 빚이 수십억에 달했습니다. 그는 은주 명의로 고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했고 그녀가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후 천천히 사망하게 하려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의 연인 김태희와 함께 그들은 보험금으로 빚을 청산하고 새 삶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이 계자식, 민석이 이를 갈았어요. 내가 반드시 그를 감옥에 보내겠어. 그러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혜원이 말했습니다. 약물 샘플과 녹음만으로는 부족할 거예요. 민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래.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는 은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은주야. 내가 널 구해줄게. 그놈을 반드시 처벌받게 할 거야. 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민석은 부드럽게 그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혜원이 물었어요. 민석은 주머니에서 작은 장치를 꺼냈습니다. 이건 초소형 녹음기예요. 24시간 녹음이 가능하고 목소리 감지 기능이 있어서 대화가 있을 때만 녹음돼요.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법조계에 있다 보니 이런 장치들을 알게 되죠. 민석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걸 병실에 숨겨둘 수 있을까요? 혜원은 병실을 둘러보았어요. 저기 TV 뒤에 숨기면 어떨까요? 아무도 잘 보지 않는 곳이에요. 좋아요. 또 하나는 침대 옆 테이블 서랍에 넣어두죠. 두 사람은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민석은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은주에게 보여주었어요. 이건 실시간 스트리밍 앱이에요. 핸드폰을 여기 화분 뒤에 숨겨두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확인할 수 있어. 그는 핸드폰을 작은 삼각대에 고정시키고 화분 뒤에 조심스럽게 숨겼어요. 카메라는 병실 전체를 볼 수 있는 각도였습니다. 배터리는 괜찮을까요? 혜원이 물었어요. 연결선을 꽂아뒀어요. 24시간 작동할 수 있어요. 준비를 마친 후 민석은 은주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은주야, 조금만 참아. 내가 널 여기서 꼭 데리고 나갈게. 약은 절대 삼키지 마. 할 수 있지?
은주는 한 번 눈을 깜빡였어요. 난 널 믿어. 넌 항상 강했으니까.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힘내. 민석이 떠난 후 혜원은 평소처럼 은주를 돌보았어요.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강민혁의 범죄를 증명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가 의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그는 병원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권력자였습니다. 서 선생님, 혜원이 은주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계속 지켜볼게요. 절대 포기하지 않을게요. 저녁 7시 민혁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소와 같이 혜원에게 커피를 건넸어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조 선생. 감사합니다, 원장님. 민혁은 은주의 차트를 확인했어요. 오늘 민석이 다녀갔다던데? 혜원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네, 오후에 잠깐 오셨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특별한 말씀은 없으셨어요. 그냥 여동생을 보러 오신 것 같았습니다.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요. 이제 저와 아내가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아요. 평소처럼 30분 정도 쉬다 오시겠어요? 네, 그럴게요. 혜원은 은주에게 마지막으로 눈길을 주고 병실을 나왔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완전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휴게실로 가는 척하다가 비상계단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312호 근처로 돌아왔습니다. 민석의 핸드폰 앱으로 병실 내부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혜원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가까이 있고 싶었어요. 그녀는 복도 끝 린넨실에 숨어 대기했습니다. 약 20분 후 혜원은 민혁이 병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는 평소보다 빨리 자리를 떠나는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탄 민혁의 모습이 사라지자 혜원은 서둘러 312호로 향했어요.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은주의 침대가 보였습니다. 은주의 입가에 액체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혜원은 재빨리 다가갔습니다. 서 선생님, 괜찮으세요? 은주의 입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그녀는 또다시 약을 뱉어내고 있었습니다. 혜원은 조심스럽게 약 조각들을 모아 비닐봉지에 넣었어요. 잘하셨어요. 정말 대단해요. 은주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혜원은 화분 뒤에 숨겨진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녹화는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우리가 이길 거예요, 서 선생님. 반드시요. 다음 날 아침 혜원은 출근하기 전에 민석과 만났습니다. 그들은 병원에서 멀리 떨어진 카페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어요. 어제 저녁에 녹화된 영상 봤습니까? 혜원이 물었어요. 민석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네, 봤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꺼내 혜원에게 보여주었어요. 이게 어제 저녁 7시 15분경의 영상이에요. 화면에는 민혁이 은주의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주사기를 들고 있었고 은주의 IV 라인에 무언가를 주입하고 있었어요. 이건 뭐지? 주사약인가요? 혜원이 물었습니다. 그래 보이네요. 그런데 이건 처방된 약물이 아닙니다. 정규 간호사들이 투약하는 시간도 아니고요. 민혁의 목소리가 영상에서 들렸어요. 여보, 이제 곧 모든 게 끝날 거야. 조금만 더 참아.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어. 서류 처리가 거의 다 끝났대. 내사 판정만 받으면 돼. 이제 며칠만 더 버티면 우리가 승리하는 거야. 내가 없는 새 삶이. 민혁은 창문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태희랑 난 하와이로 갈까 생각 중이야. 넌 항상 거기 가고 싶어 했지만 우린 결국 한 번도 못 갔지? 이제 나는 갈 수 있겠네. 혜원은 분노로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끔찍해요. 더 끔찍한 건 그가 의사라는 점입니다. 민석이 차갑게 말했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제 증거가 충분한가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녹음, 약물 샘플, 이 영상.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한 가지 더 증거를 모으고 싶어요. 무엇인가요? 강민혁의 컴퓨터요. 그의 이메일과 파일을 확인할 수 있다면 보험 가입 내역이나 태희와의 대화 기록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회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위험할 것 같은데요. 그의 사무실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위험했는데 컴퓨터까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할게요. 어떻게요? 민석은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제 친구 중에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있어요. 그에게서 USB 해킹 도구를 받았습니다. 이걸 컴퓨터에 꽂기만 하면 모든 파일이 복사돼요. 하지만 원장님 컴퓨터에 접근하려면 그래서 조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병원을 방문할 때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민혁을 사무실에서 나오게 할 수 있을까요? 회원은 잠시 생각했어요. 응급 코드를 발령하면 어떨까요? 의사들은 모두 응급 상황에 대응해야 하니까요. 좋은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병원에는 코드 블루라는 게 있어요.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응급 코드예요. 모든 의사가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짜로 코드를 발령하면 큰일 나지 않을까요? 회원이 미소를 지었어요. 제 친구가 3층 간호사예요. 그녀가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민혁이 사무실에 있는지 확인해 줄 수 있고 가짜 코드를 발령할 수도 있어요. 완벽하네요. 오늘 오후에 실행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친구에게 연락해 볼게요. 두 사람은 세부 계획을 논의한 후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회원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3층 간호사 지영에게 연락했어요. 그녀는 회원의 대학 동기였고 신뢰할 수 있는 친구였습니다. 지영아, 나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진짜 중요한 일이야. 지영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혜원이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자 도와주기로 했어요. 알았어, 혜원아. 원장이 아무리 대단한 의사라도 이런 짓을 한다면 용서받을 수 없지. 내가 도울게. 오후 3시 민석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은주를 방문하러 온 것처럼 행동했어요. 혜원은 그를 312호로 안내했습니다. 지영이 연락 왔어요. 혜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혁 원장님이 사무실에 있대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그럼 시작하죠. 혜원은 지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이야. 정확히 3시 15분 병원 스피커에서 비상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코드 블루 3층 중환자실. 반복합니다. 코드 블루 3층 중환자실. 병원이 순식간에 분주해졌습니다. 의료진들이 비상계단과 엘리베이터로 달려갔어요. 혜원은 창문으로 민혁이 사무실에서 나와 뛰어가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지금입니다. 혜원이 말했어요. 민석은 재빨리 4층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의료진이 3층으로 몰려가는 동안 4층은 한산했어요. 그는 민혁의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혜원이 전해준 간호사 키카드가 작동했어요. 사무실에 들어간 민석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잠금 해제된 상태였어요. 응급 코드에 대응하느라 로그아웃할 시간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는 USB를 꽂고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화면에 진행 상태가 표시되었어요. 파일 복사 중 25%, 40%. 민석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사라졌어요. 그는 초조하게 진행 상태를 지켜봤습니다. 75%, 85%, 95%. 복사 완료. USB를 뽑은 민석은 컴퓨터 화면을 원래 상태로 되돌렸어요. 그리고 사무실을 빠져나와 비상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한편 3층에서는 가짜 응급 상황이 마무리되고 있었어요. 지영은 환자 안정화됐습니다. 코드 해제합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의료진들은 혼란스러워하며 각자의 위치로 돌아갔어요. 민혁도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짜증을 내며 문을 닫았어요. 자신이 없는 사이 누군가 사무실에 들어왔다는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혜원의 병실로 돌아온 민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성공했어요. 다행이네요. 혜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오늘 밤에 파일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민석은 은주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조금만 더 참아, 은주야. 이제 거의 다 끝나간다. 은주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한 번 눈을 깜빡였어요. 그날 밤 혜원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은주는 드디어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민혁은 마땅한 처벌을 받게 될까? 다음 날 아침 민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조 선생님, 확실한 증거를 찾았습니다. 혜원의 심장이 뛰었어요. 정말요? 어떤 내용인가요? 생명보험 가입 내역, 은주의 의료 기록 조작, 그리고 김태희와 주고받은 이메일도 있어요. 두 사람이 함께 계획한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 오늘 검찰에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체포영장을 신청할 겁니다. 아마 오후쯤 경찰이 병원에 올 거예요. 그럼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평소처럼 행동해 주세요. 민혁이 의심하지 않게요. 그리고 은주를 잘 지켜주세요. 경찰이 오기 전까지 그녀 곁을 떠나지 말아주세요. 알겠습니다. 혜원은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어요. 그녀는 은주의 병실로 직행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서 선생님. 은주의 눈이 혜원을 향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아요. 혜원이 은주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오빠분이 증거를 다 모았대요. 오늘 오후에 경찰이 올 거예요. 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이제 곧 자유예요. 그날 오전은 평소와 같이 흘러갔어요. 혜원은 은주를 돌보며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초조함이 가득했어요. 시계 바늘이 너무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정오가 지나고 오후 1시, 2시가 되었어요. 아직 경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혜원은 점점 불안해졌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그때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석이었어요. 조 선생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혜원의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판사가 체포영장 발부를 보류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우리가 모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나요? 민혁의 변호사가 개입한 것 같아요. 그는 영향력이 큰 사람입니다. 잠시 지연됐을 뿐이에요. 내일이면 해결될 겁니다. 그럼 오늘은 어떻게 하죠?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절대 민혁에게 의심받지 마세요. 전화를 끊은 혜원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은주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조금 지연됐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내일이면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은주의 눈에 불안감이 서렸습니다. 혜원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을게요. 당신을 여기서 꼭 데리고 나갈게요. 오후 7시 민혁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혜원에게 커피를 건넸어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조 선생. 감사합니다, 원장님. 민혁은 은주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그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혜원은 그가 자신들의 계획을 알고 있는지 불안했어요. 아내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군요. 민혁이 말했습니다. 뇌파 활동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그런가요? 혜원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네, 아마 곧 뇌사 판정을 받게 될 것 같아요. 슬픈 일이지만 민혁의 말투는 냉정했습니다. 마치 환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가 사랑했어야 할 아내에 대해 그렇게 말했어요. 유감입니다. 혜원이 말했어요. 그녀는 감정을 숨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오늘도 평소처럼 1시간 정도 쉬다 오시겠어요? 민혁이 물었어요. 혜원은 망설였습니다.
오늘은 은주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면 의심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잠시만 나갔다 올게요. 요즘 환자분 상태가 불안정해 보여서요. 민혁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불안정하다고요? 제가 봤을 땐 별 변화가 없었는데요. 아, 그냥 제 느낌이에요. 혹시 모르니 30분만 쉬다 오겠습니다. 그러세요. 민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그의 눈까지 닿지는 않았어요. 회원은 병실을 나와 복도 끝 린넨실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문을 조금 열어두고 312호실을 지켜봤어요. 민혁이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늘 밤이 특별히 위험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약 20분 후 혜원은 민혁이 병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복도를 따라 걸어가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혜원은 급히 312호로 달려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평소와 다름없는 풍경이 펼쳐졌어요. 은주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모니터의 비프음만이 조용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혜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은주에게 다가갔어요. 괜찮으세요? 원장님이 그때 혜원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은주의 IV 라인에 새로운 주입액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라벨이 없는 투명한 액체였습니다. 이게 뭐지? 혜원은 급히 IV 라인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즉시 주입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녀는 남은 액체의 샘플을 채취해 작은 병에 담았어요. 서 선생님 괜찮으세요? 혜원이 은주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은주의 눈이 천천히 열렸어요. 그녀는 평소보다 더 힘들게 눈을 깜빡였습니다. 제가 뭘 해드릴까요? 무슨 약인지 알아볼게요. 혜원은 급히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석 씨,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장님이 은주 씨에게 새로운 약물을 투여했어요. 라벨이 없는 액체입니다. 세상에.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 상태는 어때요? 아직 의식은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보다 반응이 느려요. 당장 119를 불러요. 구급대가 오면 은주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시켜야 해요. 내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민혁 원장님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은주의 목숨이 위험해요. 당장 119에 전화하세요. 혜원은 긴급하게 119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응급 상황입니다. 강민혁 신경과 의원 312호실 환자가 의심스러운 약물을 투여받았어요.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구급대가 오는 동안 혜원은 은주의 곁을 지켰어요. 그녀는 은주의 손을 꼭 잡고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곧 도움이 올 거예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우리가 이길 거예요. 10분 뒤 병원 로비에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혜원은 창문으로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뛰어오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녀는 은주의 상태를 계속 확인하며 불안하게 기다렸습니다. 은주의 맥박이 점점 느려지고 있었어요. 동공 반응도 둔화되었습니다. 혜원은 손에 땀이 나도록 긴장한 채 은주의 손을 꼭 쥐었어요. 조금만 더 버텨요. 도움이 거의 도착했어요. 병실 문이 열리며 2명의 구급대원이 들어왔습니다.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선임 구급대원이 물었어요. 의식 저하, 맥박 약화, 호흡 불규칙해요. 약 30분 전에 알 수 없는 약물이 주입됐습니다. 혜원이 급히 설명했어요. 구급대원들은 신속하게 은주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송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은주를 들것으로 옮기는 동안 민석이 병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은주야, 괜찮아? 보호자분이세요?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네, 환자의 오빠입니다.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강민혁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왜 내 환자를 옮기고 있죠? 민석이 민혁을 노려보았어요. 자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당신 아내가 의심스러운 약물 반응으로 위급한 상태예요. 혜원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약물 샘플을 확보했습니다. 곧 독성 검사를 할 겁니다. 민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말없이 민석과 혜원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비켜주세요, 원장님. 환자를 이송해야 합니다. 한 구급대원이 말했어요. 잠깐만요. 내가 치료를 담당한 환자입니다. 내가 동행해야. 당신은 아무 데도 갈 수 없어. 민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경찰이 곧 도착할 테니. 민혁은 패닉 상태에 빠진 듯 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확인하더니 갑자기 뒤돌아 뛰쳐나갔습니다. 도망치는 거야? 이봐. 민석이 소리쳤어요. 먼저 은주 씨를 안전하게 이송해요. 혜원이 말했습니다. 제가 원장님을 추적할게요. 은주가 들것에 실려나가는 동안 혜원은 복도 끝으로 달려가는 민혁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는 비상계단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혜원은 주저없이 그를 쫓았어요. 비상계단에서 혜원은 위로 올라가는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민혁은 아래가 아닌 위로 가고 있었어요. 옥상이었습니다. 혜원은 심장이 터질 듯 뛰며 계단을 올랐어요. 옥상 문을 밀어 열자 서늘한 초가을 바람이 혜원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어둑해진 하늘 아래 강민혁이 옥상 가장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혜원이 소리쳤어요. 민혁이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상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조 선생, 결국 내 계획을 알아챘군요. 왜 이런 짓을 하셨어요? 당신은 의사잖아요. 민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의사라. 그래, 난 의사야. 그런데 그게 뭐? 빚더미에 앉은 실패한 의사지. 무슨 말씀이세요? 병원이 파산 직전이야. 3년 전부터 적자였어. 의료사고 소송, 대형 병원들과의 경쟁. 모든 게 날 무너뜨렸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주는 내가 성공한 의사라고 믿었어. 그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어. 그래서 그녀를 해치기로 했어요? 그게 해결책인가요? 민혁은 공허한 눈으로 혜원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그럴 생각 없었어. 하지만 보험 설계사가 찾아왔을 때, 그 순간 모든 해결책이 보였어. 30억. 그 돈이면 모든 빚을 갚고도 남아. 태희 선생님과 함께 새 삶을 시작하려고요? 민혁의 눈이 커졌어요. 어떻게 알았지? 은주 씨에게서 들었어요. 불가능해. 그녀는 말을 못해. 아니요, 그녀는 말할 수 있었어요. 눈으로요. 민혁이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은주 씨는 식물인간이 아니었어요. 감금 증후군이었죠. 당신이 투여한 약물 때문에 몸은 움직일 수 없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어요. 그녀는 모든 것을 보고 들었어요. 당신이 한 모든 말, 모든 행동을. 민혁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린 모든 증거를 갖고 있어요. 녹음 약물 샘플, 당신 컴퓨터의 파일들까지. 민혁은 흔들리는 다리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그의 뒤로는 까마득한 높이의 낙하 공간만이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도망치는 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혜원이 천천히 다가가며 말했어요. 스스로 경찰에 자수하세요. 자수? 민혁이 비웃었습니다. 내 인생은 이미 끝났어. 병원은 망했고, 내 평판은 박살났고, 교도소에서 평생을 보내야 할 거야. 그래도 살아있는 게 더 나아요. 아직 기회는 있어요. 민혁은 고개를 저었어요. 더 이상 기회 같은 건 없어. 난 모든 걸 망쳤어. 그는 한 걸음 더 뒤로 물러났습니다. 옥상 가장자리에 그의 발꿈치만이 걸쳐 있었어요. 원장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혜원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옥상 문이 열리며 민석과 2명의 경찰이 뛰어나왔어요. 민석이 상황을 보고 크게 외쳤습니다. 강민혁, 그러지 마. 민혁은 모두를 둘러보았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은주에게 미안하다고 전해줘. 난 그저 뛰어내리지 마, 제발. 민석이 앞으로 나아갔어요. 민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태희는 그녀도 체포됐나? 아직 아니에요. 혜원이 말했어요. 하지만 경찰이 그녀를 찾고 있어요. 좋아. 그럼 내가 모든 걸 자백할게. 태희는 단지 내 말을 따랐을 뿐이야. 모든 계획은 내가 세웠어. 민혁이 조금씩 옥상 가장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경찰관들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를 체포했어요. 그들은 민혁에게 수갑을 채우고 권리를 고지했습니다. 강민혁, 당신은 살인미수, 약물 불법 투여, 의료기록 조작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민혁은 무기력하게 고개를 숙인 채 경찰에게 끌려갔어요. 문으로 들어가기 전 그는 잠시 멈춰 혜원을 바라봤습니다. 조 선생, 어떻게 알아챘지? 내가 어디서 실수했지? 혜원은 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이 간과한 건 인간의 의지예요. 은주 씨의 살고자 하는 의지,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제가 그녀를 믿기로 한 의지요. 민혁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찰이 그를 데리고 사라졌어요. 민석은 혜원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아까 그냥 쫓아가다니 너무 위험했어요. 괜찮아요. 그냥 그를 놓칠 수 없었어요. 혜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주 씨는 어때요? 병원에 무사히 도착했어요. 독성 검사 중이고 해독 치료를 시작했대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심각한 상황은 면했대요. 혜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행이에요. 조 선생님 덕분이에요. 당신이 없었다면 은주는.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요. 은주 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혜원은 서울대병원 중환자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석이 의사와 상담을 마치고 나왔어요. 어떻대요? 혜원이 물었습니다. 민석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좋은 소식이에요. 은주의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민혁이 투여한 약물이 벤조디아제핀 계열 초고용량 진정제와 신경억제제 혼합물이었대요. 다행히 심각한 장기 손상은 없었고 약물 대부분이 해독됐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혜원이 기뻐했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민석이 미소 지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약물이 완전히 빠지면 은주가 움직임을 되찾을 수 있대요. 완전한 회복까지는 오래 걸리겠지만 점차 나아질 거래요. 혜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요? 그럼 은주 씨가 다시 말하고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대요. 재활 치료가 필요하겠지만 기적적으로 뇌 손상이 심하지 않았습니다. 강민혁이 미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해 뇌 손상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일부러 그런 약물을 선택한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네요. 혜원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들어가 볼래요? 은주가 당신을 보고 싶어 할 거예요. 혜원은 민석을 따라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은주는 여전히 많은 의료 장비에 연결되어 있었지만 전날보다 얼굴색이 좋아 보였습니다. 은주의 눈이 혜원을 향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이전과는 다른 맑은 빛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 선생님. 혜원이 미소 지으며 인사했어요. 은주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한번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분명 무언가를 말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세상에, 혜원이 감탄했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민석 씨, 보세요. 민석은 기쁨에 찬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물이 빠지면서 조금씩 기능이 돌아오고 있나 봐요. 혜원은 은주의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은주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느껴요? 제 손을 느끼세요? 혜원이 물었어요. 은주는 한번 눈을 깜빡였습니다.
당신의 악몽이 끝났어요. 서 선생님. 혜원이 말했어요. 이제 자유해요.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그날 오후 뉴스에서는 의사가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독살하려 한 충격적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강민혁과 김태희는 모두 체포되어 구속됐어요. 민혁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태희는 자신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그녀의 이메일이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일주일 후 은주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그녀의 상태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한 문장을 말할 수는 없었지만 간단한 단어를 발음할 수 있게 되었고 손가락 움직임도 점점 나아지고 있었어요. 혜원은 매일 은주를 방문했습니다. 비록 더 이상 그녀의 간병인은 아니었지만 둘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오늘은 좀 어때요? 혜원이 병실에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은주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의 입가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좋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가늘고 힘이 없었지만 분명 말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대단해요. 혜원이 감탄했습니다. 재활치료는 어때요? 힘들어. 은주가 웃었어요. 하지만 알 수 있어. 혜원은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주는 이제 혜원의 손을 약하게 쥘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은주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혜원은 미소 지었어요. 당신이 해낸 거예요. 당신의 용기가 모든 걸 가능하게 했어요. 아니, 우리 함께. 은주가 말을 잇기 어려워하자 혜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했어요. 문이 열리고 민석이 들어왔어요. 그는 꽃다발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두 영웅이 함께 있군요. 민석이 미소 지었어요. 오빠. 은주가 반갑게 불렀습니다. 어떻게 지내, 은주야? 오늘은 목소리가 더 좋아진 것 같은데? 응. 점점 나아져. 민석은 혜원을 바라보았어요. 조 선생님,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은주 씨가 건강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혜원이 대답했습니다. 민석은 과일을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어요. 재판 준비가 거의 다 됐어요. 강민혁과 김태희 둘 다 중형을 면하기 어려울 거예요. 다행이에요. 혜원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석이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조 선생님을 위한 작은 선물이에요. 혜원은 봉투를 받아들고 열었습니다. 안에는 병원 제안서가 서은주 재활센터라는 이름의 신규 재활 클리닉 운영 제안이 담겨 있었어요. 이게 뭐죠? 혜원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민혁의 의료 과실과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어요. 병원 자산 일부와 개인 재산을 확보했습니다. 은주는 그 배상금으로 강금 증후군 환자들을 위한 재활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그곳을 운영했으면 해요. 또한 은주의 사연이 알려지며 많은 의료계 인사들과 사회적 후원자들이 지원을 약속했어요. 민석이 덧붙였습니다. 때로는 끔찍한 경험이 새로운 희망의 시작점이 되기도 하나 봐요. 혜원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부탁해요. 은주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필요해요. 혜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영광이에요. 기꺼이 하겠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밝은 가을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은주의 악몽은 끝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시간이었습니다. 6개월 후 서은주 재활센터가 개원했어요. 이곳은 강금 증후군 환자들과 심각한 의사소통 장애를 가진 환자들을 위한 특화된 시설이었습니다. 혜원은 센터장으로서 최신 재활 기술과 의사소통 장치를 도입했어요. 개원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휠체어를 타고 있지만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은주가 있었어요. 그녀는 이제 간단한 문장을 말할 수 있었고 손의 움직임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은주가 마이크 앞에 자리 잡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경험한 고통이 다른 이들에게는 희망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후 계속했어요. 우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도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이 센터가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혜원은 은주의 곁에 서서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쥐었습니다. 해냈어요, 서 선생님. 혜원이 속삭였어요. 은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절망이 아닌 희망과 결의가 빛나고 있었어요. 우리가 함께 해냈어요. 은주가 대답했습니다. 밖에서는 새로운 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어둠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 빛의 계절이 찾아온 것이다. 은주의 눈빛처럼 앞으로의 날들은 더 밝고 따뜻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